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킬리안 은바페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은바페와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구단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또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끈 이적 사과는 흔치 않습니다. 이미 12년 전인 2012년 유스였던 그를 스페인으로 불러 지네딘 지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레전드들이 만남을 가지기도 했으며 프랑스 리그왕에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이후에도 잊을만하면 링크가 발생했죠. 2022년 레알은 은바페 영입을 시도했지만 은바페는 파리와의 계약을 연장 23-24 시즌까지 팀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 갱신된 계약엔 24-25 시즌 12개월 연장 조항이 포함됐는데요. 이 조항을 발동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은 파리 생제르맹 쪽이 아닌 은바페 쪽에 있었습니다. 재계약 이후에도 레알과 은바페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은바페는 파리와의 재계약 직후 레알의 페레즈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리와 재계약은 하게 됐지만 레알과의 관계는 망치고 싶지 않다며 의사를 전했고, 당시 그의 재계약 소식에 충격을 받았던 페레즈 회장은 이 전화 통화에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화 한 통 덕에 유지된 관계는 시간이 지난 2024년 다시금 은바페의 레알 이적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시점 둘 사이에 새어나오는 얘기들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 결국 은바페는 12개월 계약 연장 조항을 발동하지 않겠다 결정했습니다. 즉 23-24 시즌이 끝남과 함께 파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FA로 팀을 떠나는 게 확실시된 겁니다. 이로써 레알은 차기 발롱도르 컨텐더, 축구계에서 가장 핫한 슈퍼스타 중 하나를 다시 손에 넣을 수 있게 됐죠. 그야말로 24-25 시즌이 시작되기 전 축구 팬들의 가슴을 제일 웅장하게 만든 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알의 감독 안첼로티는 킬리안 은바페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한번 간단히 예측해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 현재 레알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442 혹은 4-3-1-2라 부르는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은바페를 기존 시스템에 적응시키는 경우. 둘, 은바페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포메이션을 갈아엎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 저는 이 두 가능성이 모두 현실성이 있지만 안첼로티가 기존 다이아몬드 442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 벨링엄을 배치하는 이 포메이션은 안첼로티가 두 공격수를 모두 활용하기 위해 낸 해결책이었습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는 둘 다 중앙보다 왼쪽 측면에서 플레이하는 걸 자연스러워하는 자원들이고 똑같이 원톱으로 서는 걸 어색해합니다. 또한 2023년 벤제마가 팀을 떠난 이후 팀에 본격적인 9번 공격수가 없는 상황, 이 조건들을 고려한 안첼로티는 과거 AC밀란 시절 사용했던 다이아몬드 442를 꺼내와 레알의 현 상황에 맞춰 세부적인 전술을 수정해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투톱으로 올라와 있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는 둘 다 모두 왼쪽 측면으로 빠지는 것이 허락됩니다. 물론 좀 더 오른쪽에 가까운 호드리고는 오른쪽으로 빠질 때도 있지만 레알의 주요 경기들을 보면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가 같이 왼쪽 측면에 배치되어 있는 장면을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포인트는 두 공격수가 같은 사이드로 내려갈 때 이 왼쪽 지역에 수적 우위를 발생시켜 상대 수비의 숫자를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중앙과 반대쪽 측면에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부분입니다. 이 공간의 이점을 차지하는 선수가 중앙의 벨링엄, 오른쪽의 카르바알과 발베르데죠.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왼쪽에 빠져있을 때 벨링엄은 순간적인 박스 침투로 자신의 공격 재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벨링엄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 그 사이 어딘가로 보일 만큼 뛰어난 오프더볼과 박스 타격 능력, 꼭 필요할 때 득점을 터뜨리는 클러치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23-24 시즌 라리가 레알 팀 내 득점 1위는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고가 아니라 바로 이 이점을 살린 선수 주드 벨링엄이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레알 경기를 팔로우 하셨던 분들이라면 후방에 있는 크로스가 롱패스 한 방으로 오른쪽 측면에 있는 카르바알에게 정확히 볼을 뿌려주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플레이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물론 토니 크로스의 놀라운 패스 능력이지만 왜 카르바알 쪽에 이렇듯 넓은 공간이 발생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중원에서 왼쪽 후방으로 떨어진 크로스, 전방 언제든 왼쪽으로 빠질 수 있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의 존재가 상대 선수들의 숫자를 왼쪽으로 끌어들이고 오른쪽에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건데요. 이 공간을 차지한 카르바알과 발베르데는 편하게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으며 이들로부터 레알의 위협적인 공격 찬스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으면 우리는 안첼로티가 은바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림을 대강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 다이아몬드 442를 활용한다는 가정하에 은바페는 호드리고의 자리를 대체해 비니시우스와 왼쪽 측면 공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선수가 각자의 위치와 동선에 적응하면서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를 펼치게 되겠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두 선수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대편의 넓은 공간, 방금 말씀드린 카르바알과 발베르데의 활용입니다. 은바페는 호드리고보다도 더 왼쪽 측면으로 빠져 파괴적인 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에 앞으로 레알을 상대하는 팀들은
이전보다도 더 한쪽으로 치우친 수비 진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카르바알과 발베르데는 한층 넓은 공간을 얻어 편하게 드리블을 친 뒤 박스 안으로 들어가든 정확한 크로스나 컷백을 넣어주든 마음 놓고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은바페를 영입함으로써 오히려 반대편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축구가 언제나 그렇듯 모든 게 걱정 없이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토니 크로스의 은퇴와 함께 이 넓어진 공간으로 볼 배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크로스가 뿌려졌던 롱패스의 퀄리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공간이 생겼다 싶으면 곧바로 툭 띄워서 보내줬던 패스, 상대가 그걸 의식해서 왼쪽을 조금이라도 비워둘 경우 비니시우스에게 전방 침투를 지시해 찔러 넣어줬던 미친 스루 패스까지. 레알을 상대했던 팀들은 크로스의 이 조율 능력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전후좌우 특유의 넓은 시야로 동료 선수들의 위치를 파악해 그들이 가장 파괴적일 타이밍에 제일 효율적으로 볼을 넘겨줬던 선수가 토니 크로스였죠. 이 빈자리는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감독인 안첼로티가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안첼로티의 머릿속 최대 고민은 은바페를 비니시우스와 어떻게 공존시키지가 아니라 은바페 때문에 생긴 오른쪽 공간에 어떻게 볼을 배급해주지 일 겁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해결책은 있습니다. 6번 홀딩 미드필더 자리에서 점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마빈가, 혹은 후방 센터백 자원들을 거쳐 짧은 패스로 방향을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전방 벨링엄을 조금 내려 양 사이드를 연결하는 링크 플레이어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럼에도 이전 크로스가 있을 때만큼의 퀄리티나 속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선수들을 거쳐 전환하는 방법은 정확성과 안정성은 괜찮을지 몰라도 전환 속도 측면에서 롱패스보다 압도적으로 느리며 벨링엄을 내리는 선택지는 이전처럼 그의 박스 타격 능력을 활용하기가 다소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레알 팬분들께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 카를로 안첼로티는 자기 선수들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판을 깔아줄 줄 아는 감독입니다. 손에 들어온 카드패 안에서 각각의 무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유연한 사고를 토대로 그 해결책을 내는 감독이죠. 안첼로티 스타일이라는 건 없다. 나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이다. 시즌을 앞두고 우린 벤제마를 잃었지만 벨링엄을 데려왔다. 우리 팀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라는 환상적인 공격수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측면에서 뛰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나는 이 두 선수 뒤에 10번 역할로 벨링엄을 기용하는 전술을 구상했다. 나는 선수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변화를 준다. 팀이 하나의 고유한 정체성만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은바페의 영입과 토니 크로스의 은퇴, 거대한 두 사건을 동시에 맞이하게 된 레알 마드리드. 카를로 안첼로티가 다음 시즌의 판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가 꾸려갈 새로운 레알 마드리드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